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 발견 중 하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꼽을 텐데요. 그런데 그 발견의 중심에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한 명의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영웅, 로저린드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흑백 사진, 뭔가 좀 흐릿하고 이게 대체 뭔가 싶으시죠? 이게 바로 사진 51이라고 불리는 정말 전설적인 사진입니다. 그냥 평범한 X선 사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생명의 설계도, 바로 그 DNA의 구조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여성 과학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이 역사적인 사진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과학을 바꾼 바로 그 사진. 좀 특이하게 이야기의 결말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사진 한 장,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과학자의 발자취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과학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두 번째 파트, 비범한 지성의 형성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는 법이죠. 로저린드 프랭클린, 그녀의 특별함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우리 함께 그녀의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보시죠. 때는 1920년, 장소는 런던의 노팅힐입니다. 프랭클린은 꽤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집안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학문적인 토론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랄까, 지적인 자극이 넘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남달랐다고 해요. 보통 똑똑한 아이들이 한두 가지 잘하잖아요. 근데 프랭클린은 과학, 라틴어는 기본이고 심지어 스포츠까지 잘했대요. 이건 뭐 그냥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열정이 엄청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녀는 이곳 케임브리지의 뉴넘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 영국에서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과학자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보세요. 1938년에 케임브리지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여성이 공부를 다 해도 정식 학위를 안 주던 시절이에요. 게다가 곧 2차 세계대전까지 터지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프랭클린은 흔들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서 결국 박사학위를 받고 심지어 논문까지 5편이나 발표합니다. 정말 끈기가 대단하죠. 자, 그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낸 프랭클린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파트, 바로 파리에서의 전문가 시절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그녀는 파리로 건너가서 그녀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영국을 떠나서 파리에 있는 국립연구소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기서 그녀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만나고 마스터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운명을, 아니 어쩌면 과학의 역사를 바꿀 바로 그 기술이었죠. 바로 X선 결정하학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분자에 그림자 사진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분자에 X선을 쏴서 그 그림자를 보고 아,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거죠. 정말 강력한 기술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프랭클린이 파리에서 보낸 4년을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연구 환경이 정말 자유롭고 평등했다고 합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그녀의 재능이 정말 활짝 꼽힐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절은 끝나고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네 번째 파트, DNA를 향한 경쟁입니다. 이제 무대는 다시 런던으로 옮겨지고 여기서 생명의 비밀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1950년 파리에서 X선 결정학의 최고 전문가로 명성을 쌓은 프랭클린에게 런던 킹스 컬리지에서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옵니다.
바로 DNA 구조를 밝히는 최정예 연구팀에 합류해달라는 거였죠. 그녀는 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정말 간단하고도 거대했습니다. 바로 DNA의 비밀 구조를 밝혀라. 인류의 유전 암호를 해독하는 그야말로 세계의 과제였던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프랭클린은 그냥 팀원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DNA 샘플의 X선 사진을 찍는 것부터 그 데이터를 정밀하게 해석하는 것까지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의 실험과 관련된 모든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상 혼자 다 책임졌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벌어질 일들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거든요. 자,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5번째 파트, 암호 해독의 열쇠, 사진 50일입니다. 이제 과학의 역사를, 아니 인류의 역사를 바꾼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1952년, 바로 이 해입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 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사진 50일이 탄생합니다. 이제는 이 사진이 그냥 흐릿한 이미지로 보이지 않으시죠? 이 안에는 그녀의 수많은 밤샘과 노력, 그리고 천재적인 통찰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발견의 순간이죠. 그럼 이 사진이 대체 뭘 알려줬길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요? 첫째, 이 선명한 X자 모양. 이게 바로 DNA가 이중으로 꼬여있는 나선 구조라는 걸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점점이 찍힌 얼룩들 있죠? 이 위치랑 진하기를 계산하면 나선이 얼마나 넓고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긴지 같은 구체적인 크기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DNA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보물지도였던 셈입니다. 정말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버린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던 겁니다. 만약 프랭클린의 이 연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은 아마 훨씬 더 오래 걸렸거나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 보세요. 그녀의 발견은 이토록이나 결정적이고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DNA 구조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명단에 왜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이름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되새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겁니다. 과학계의 인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잊힌 영웅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